2차 전지주가 전기차 시장이 뭐 캐즘이라고 합니다만은 이게 진짜 침체인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둔화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한 왈가왈부가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주가 2025년에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이냐 저는 이제 일단 상반기 부진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은 더 나아진다. 이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차트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2차 전지의 업황을 논할 때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주가 상대적으로 잘 안 팔리면서 그래도 이제 수혜를 보는 쪽이 도요타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강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제 전기차만 원해하는 데는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올해는 뭐 25년에는 자동차 판매의 절반 이상이 절반을 넘어설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는데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 인구가 워낙에 많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 전기차 뭐 싸게 만드는 기술이 또 중국이 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좀 쳐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이 그나마 경제가 이제 전 세계에서는 제일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보조금 폐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중국 그 배터리 회사 또 뭐 비아디라든지 이런 이제 전기차 만드는 회사 CATL 뭐 비아디 이런 이제 배터리 회사 배터리사의 경쟁력이 이제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이 경쟁력 강화의 근간은 뭐냐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 뭐요 중심으로 했는데 리튬 인산철이 이제 가격이 좀 싸고 주행거리는 짧아요. 주행거리는 짧은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가 이제 갑자기 금리가 올라가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전기차가 안 팔려버린 거죠. 갑자기 이렇게 안 팔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안 팔려버렸잖아요. 그나마 이제 리튬 인산철 같은 경우는 저가 가격이 싸요. 주행거리 잡더라도 화재 위험성이 좀 적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쪽에 공략해가지고 중국 시장에 보조금과 맞물려서 중국 시장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여타 국가들도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속속 도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이제 맛이 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 SDI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사실 그 유상증자를 좀 고려하고 있다가 요즘에 이제 고려아연이라든지 유상증자, 이수페타시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말이 많아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취소해버리는 그런 상황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이제 기업 실적 안정성 면에서는 제일 나은 데가 이제 삼성 SDI인데 삼성 SDI는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뒤늦게 이제 공장 증설을 이제 그 투자를 많이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 요번에 이제 올해 들어와갖고 이제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좀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실적은 영업이익 흑자는 뭐 당연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얘가 이제 대규모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지금 회사채 빌리려 하니까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그것도 이제 회사채도 약간 좀 부담스럽고 그래갖고 증자를 떼려고 했는데 여기 이제 각종 아까 이제 고려한 이수페타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쏙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 이제 일단은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리튬 인산철 배터리 때문에 2025년에도 상대적으로 좀 어렵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수수께끼를 좀 풀어 나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전기차가 판매가 안 된 것은 고금리가 갑자기 뭐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해갖고 미국 뭐 이렇게 금리 뭐 0.5%씩 인상해버리고 뭐 했지 않습니까? 고금리 영향이 가장 컸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거 파월도 25년에 금리 한 두 차례 정도 인하한다. 0.5% 정도 뭐 인하하냐 뭐 약간 이런 식의 두 차례 정도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유럽이라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인하를 해요.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 속도를 너무 저거 해버리면 이제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를 뭐 팍팍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요게 이제 왜냐면 환율이 더 치솟아 올라버리니까 요게 이제 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요 업황 자체가 고금리는 점차 그 금리 인하를 하는데 이 점진적으로 한단 말이지. 점진적으로. 여기에 이제 조금 빨리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돼 버린다 이 말이죠. 고금리를 이 영향이 제일 컸는데 이 점진적으로 인하한다.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업황이 미국의 보조금 폐지하고 하는데 고금리 이게 푹푹 이제 금리 다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좀 할부 금리라든지 떨어지면서 조금 나아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안 돼.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 기술이 없어요. 딱 하나만 지금 현재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또 얘들이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본격적으로 생산 안 해요. 올해 이제 들어와서 상반기에 이제 생산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기술은 있는데 전기차에는 아직 적용이 되는 기술이 아니에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적용되는 기술이에요. 그래 하반기나 돼야 리튬 인산철 배터리 장착이 돼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봐봐요. 포드하고 5조 계약을 했지. LG 에너지 솔루션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당장은 이제 리튬 인산철이 그래도 좀 저가 모델을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격을 다운시켜서 전기차를 그래 판매량이 좀 늘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테슬라도 이제 저가 모델을 좀 올해 계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우위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입장에서는 잠에서 먼저 그래 저번에 이제 올라온 거예요. 근데 4분기 어때요? 실적이 안 좋죠. 4분기에 실적들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게 1월 20일이고 그러니까 1월 20일 또 실적 발표 나오는 그 시점 그러니까 1월 말 정도 가야 이게 이제 2차 전지는 바닥이 확연하게 이제 드러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그 정도 가면은 이제 경계 심리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잘 뭐 반등이 유의미하게 잘 안 오고요. 횡보 내지는 뭐 찔끔찔끔 눈치 보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 오히려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그 전에는 유의미하게 못 올라오는데 그 실적 발표하면 거기가 바닥이. 왜냐면 올해 이제 더럽게 안 팔고 고금리 상태에서 진행이 됐잖아요. 뭐 9월 달부터 미국도 금리 인하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재고가 무진장이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떨이를 하고 있는데 무슨 뭐 배터리 주문을 새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개차반일 거라고. 거기가 이제 바닥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분기로 가면은 이제 올해 생산 계획 들어가면서 조금씩 이제 오더가 나오면서 조금씩 이제 개선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최소 이제 6개월 정도 돼야 금리 인하 약발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 인하 기준으로 뭐 작년에 9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올해 뭐 3, 4월 돼야지 이제 금리 인하 약발이 조금씩 나오기. 그전에는 없다고. 그 금리 인하 잠깐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좀 시일이 걸려요. 그러니까 봄은 좀 돼야지 이제 뭐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제 원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트럼프도 당선 제일 피해주가 이제 전기차다 보니까 2차 전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점 가면은 주가가 먼저 와가지고 바닥에 와서 이제 거기서 업황은 회복되는 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 정도 오면은 이제 바닥이 올 거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니 이게 뭐 이제 바닥은 좀 찍은 것 같은데 조금 가격 물어들여갖고 잠깐 들어올리는데 어때요? 잠깐 들어올려도 주가가 가요 안 가요? 안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문제지. 그렇잖아요. 주가 가면 괜찮은데, 주가 가면 괜찮은데 딱 들어 누워가지고 잘 안 가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 한번 봐봐요. 주가가 이제 이렇게 쭉 빠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이제 안도감, 실적 발표하고 나오고 트럼프 취임한 이후에 이렇게 이제 오히려 나는 이제 바닥 따지기를 하면서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요렇게 이제 가격 반등을 주고도 되밀려 가면서 이렇게 저점은 높아지더라도 잘 안 움직일 거예요. 이 거꾸로 이렇게 역산해 보면 그런 어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의 값어치는 그래도 LG 에너지솔루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튬 인산철 기술을 얘가 지금 제일 먼저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나마 갖고 있다니까. 그 다음에 지금 배터리도 이제 파우치형, 이제 배터리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배터리 파우치형이 있고, 그 전에 이제 파우치형, 각형, 그 다음에 원통형이 있는데, 요 원통형이 지금 현재 이제 대세로 점점 잡아가고 있는 게, 파우치가 처음에는 많이 하다가, 파우치는 요즘에 이제 일본 파나소닉이 주로 했지 않습니까? 얘는 이제 거의 지금 많이 안 만들고요. 각형이 완만하게 이제 증가되는데, 최근에 그러면 이제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갖다가 도입하면서 원통형으로 많이 이제 값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의 강자가 어디예요? 지금 삼성 SDI는 각형이라고. 그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통형하고 파우치형이고 이 두 개를 주로 하고 이제 각형도 이제 추가로 좀 하려고 그래요. 이제 삼성 SDI는 이제 원통형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을 SK온은 이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좀 기술력이 좀 약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 SDI에 비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자, 리튬 인산철. 지금 현재 그래도 좀 볼만한 건 리튬 인산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 형태, 원통형. 이쪽에서 지금 앞서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의 저가 모델. 그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대신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러면 4680 배터리 한다고 하는데 이게 주가 수익이 올라가야 되는데 조금 좀 더디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4680 배터리가 미국 내수에 침투되는 게 아니라 그게 유럽형으로 돼요. 유럽은 지금 전기차 안 팔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더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가 모델이 이제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저가 모델도 지금 규격은 원통형에다가 리튬 인산철, 저가 모델을 만들려면 리튬 인산철이 장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위에 있고, 여전히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에서, 그러니까 내년 제가 1분기 실적 발표 취임 이후에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오히려 반등이 나올 거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먼저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에 납품을, 테슬라가 그래도 이제 머스크가 어쨌든 트럼프 마격지우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관해서 보면은 LNF라는 종목 있죠. LNF도 이제 그쪽에 좀 연관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고체 쪽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모티라든지 이런 종목들 말이죠. 전구체 쪽에서는 어쨌든 이러한 종목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시장의 바로미터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조정을 좀 결국에는 못 버티고 조정을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나 요 당시에 어떤 흐름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 에코프로 에코프로 그 그룹주라든지 이런 또 많은 이제 장비 그런 쪽하고는 완전히 차트가 틀려버리잖아요. 그것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만큼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이 트럼프 불확실성 어차피 보조금 폐지된다고 이제 머스크까지도 얘기하고 트럼프도 얘기하고 인수위원회 다 얘기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 이제 금리나 속도 조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답답하게 저점은 찍더라도 잠깐은 이제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요 형태가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요렇게 30만 원 이제 요런 자리 조금 더 약간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기업 실적 발표 나오기 전까지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돼. 저쪽 보이죠? 저쪽에 7월, 8월 달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나서 이제 요런 이제
그 가격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이제 U자형이나 V자형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반등이 나올 거 아닙니까? 반등이 나온 다음에도 그러면 여기가 또 매물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서서히 움직인다고. 서서히. 그러면은 얘는 매물이 있고 뭐 SDI는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LG에너지솔루션이 잘 가죠, 당연히. 그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모멘텀이 일단은 더 강하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 메리트가 없어지면 또 옆으로 좀 다시 되밀린 듯 하면서 또 옆으로 좀 한참 기여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역산을 좀 쳐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주가 얘기를 한번 잘 봐봐요. 이게 푹 빠지고 나서 이게 갖고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뭐 안도감에 의해서 조금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저점인가 보다 해갖고 이제 상승, 이게 뭐 세게 이렇게 움직이냐고. 그건 이제 가격 메리트로 해서 V자나 U자형은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올 거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되밀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거꾸로 여기 이제 쭉 요렇게 진행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더디게 움직이면서 어쨌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씩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나. 결국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도 이제 보면 좀 돼야, 초보면 돼야 이게 뭔가 조금씩 이제 변화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하이닉스 먼저, 삼성전자보다. 그러면은 2차 전지도 이제 하반기로 가서 조금 더 나아지고, 왜냐면 금리 인하가 내년 상반기에 되면 뭐 0.25% 한 두 차례 인하한다든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기준금리 기준으로 3%가 됐잖아요. 그러면 한 2.5%로 된다든지 한 두 차례 인하하고, 미국도 이제 어쨌든 한번 두 차례 인하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금리가 2%대로 우리나라 먼저 이제 이렇게 진입이 되고 어쩌고 하면은 조금씩 이제 그 미래에 대한 기대 심리가 생긴단 말이죠. 고금리 때문에 안 팔렸다가 이제 고금리가 이제 없어지고 점점 이제 누그러지고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서 땅 속에서 먼저 새싹에 움이 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 이 말이죠. 어렵습니까?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왈가왈부 뭐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게 뭐 지금부터 여기 땅 해갖고 갑니다. 백날 얘기해봐야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도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재고순환 주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치킨 파동이라는데 그게 3년 주기예요. 그러면 2023년이죠. 2023년 여름에 이제 랠리 피크를 쳤어요. 24년, 25년, 26년 상반기 정도 가야 요즘에 이제 이 업황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반도체라든지 이제 2차 전지 이런 이제 요런 쪽 업황이 좀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뭐 3년, 좀 빠르라도 2년 가거든요. 그러면은 업황이 조금씩 회복되려고 재고순환 주기를 빨리 잡아도 말이죠. 내년 여름이란 얘기예요. 23년 7월달에 고점 찍었다니까 2차 전지가. 그러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뭐 답답하지만 삼성 SDI 차트거든요. 어때요? 중환자실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가 막 팍팍 빠집니까? 장대 음봉이 나오죠. 올라갈 때는 더럽게 힘이 없어. 빠질 때는 음봉으로 퍽퍽 빠지죠. 그렇죠? 근데 뭐가 있어요? 바닥에서 뭔 증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양봉이 조금씩 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바닥에서 이제 서서히 요 정도면 됐다 해갖고 누군가 좀 사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 이제 모멘텀이 없으니까 내가 올라갈 힘이 없으면 네가 좀 내려와라. 61선 네가 좀 내려와라. 그러면서 이제 시간 벌리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이런 좀 올라옵니다. 이거 업황 회복당하가 좀 세면 121선까지 올라와요. 근데 업황이 그렇게 세게 움직이질 않아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금리 영향이 절대적으로 이제 컸던 원인인데 금리 인하를 내년에 이제 시납으로 미국 경제 생각보다 좋네 하고 파월이 그렇게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경제 안 좋아. 그러면 금리 인하 팍팍 해야 됩니까?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들어가면 우리나라 팍팍 못해요. 왜냐하면 환율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정치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 뭐 이런저런 사고들이 터져가지고 어때요? 1400
70원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현재 서프라임 시기 때 지금 뭐 난리 나듯이 지금 환율이 쳐 올라가 버렸다고요. 그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막 미국하고 너무 괴리를 두면서 막 더 강한 속도로 인하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부분이 시간적인 터부를 갖고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대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시장은 저는 간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업황이 회복되는 건 재고순환 사이클상 보면 내년 이제 26년 정도 가야, 그때 가면은 이제 금리가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3%인데 이제 그때 가면은 2%가 돼 있다든지, 내후년 가면은 내년에 한 4번 인하하면 2%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제 이게 돈이 이제 제가 이제 그 은행에 놔둬봐야 이제 물가 상승률밖에 안 나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점점 이제 투자 쪽으로 이제 점점 기울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 씀씀이도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옛날부터 그래. 그건 자본주의 이 태동이 되는 시점부터, 아니면 중세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시일이 걸리더라도 좀 그런 맥락. 그 대신 배터리 소재 쪽이 있고 이제 장비 쪽이 있는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게요, 아마 이제 그 삼성 SDI도 이제 미국의 스탈란티스 이 합작 공장 선주문이 좀 에코프로 그쪽으로 좀 들어가고 할 겁니다. 이 제휴 관계가 이제 그쪽에 막약하니까. 그래서 삼성 SDI도 지금은 어떤 종목이 되든 간에 어떤 종목이든 그러면 안 되겠네요. 이제 망할 위험이 큰 놈은 빨리 이제 이런 놈들도 LG 에너지솔루션이나 또 삼성 SDI 이런 애들도 많이 빠졌으니까 빨리 이쪽으로 이제 바꾸든지 해가지고 수평 이동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증자를 한다든지, 에코프로 이런 것도 한번 봐볼까요? 증자를 한다든지, 에코프로 이런 거 어때요? 소재 더 안 좋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BM 다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제 다 안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다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방향성은 이제 LG 엔솔이 잡아죠. 저번에 이제 올라갈 때도 사실 8월 9월 달에 올라갈 때 어때요? 그때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먼저 움직이고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 틀림없이, 아니 무조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요런 이제 소재들도 이제 나중에 올라가는데, 소재 쪽은 항상 이제 나중에 움직인다는 거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리튬 가격이 올라야 돼. 그렇잖아요. 리튬 인산철이 됐든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됐든 간에 리튬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 그러니까 리튬 관련주가 먼저 대부분 이제 연초되면은 이제 사업 계획이 이제 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제 오더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고. 소재 쪽에서는 리튬 관련한 종목들, 그러니까 완성 배터리 회사를 우선 LG 엔솔 먼저 보고, 그 다음에 SDI 이런 식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리튬 관련주 그쪽에가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구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맥락을 좀 메커니즘을 알고 좀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구구절절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손절하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이제 요 시기의 문제지, 이게 이제 좀 시간이 더럽게 더디다 그랬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보다도 더 들어 누워가지고 중환자실에서 이제 어디 6인실에 이제 올라간다든지, 그 다음에 2인실에 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조금씩 걸리고, 퇴원하기까지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지금은 거의 2차 전지주는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 있다. 요것을 꼭 아시고, 대개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버티던 금리 인하를 시작했지만은 연말 연초 노스볼트가 벌써 하나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제 올해 상반기 1분기 2분기 가면서 요거 이제 좀 상당히 힘들어지는 회사들이 이제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재고가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망한 회사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규모를 축소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재고가 이제 조정이 돼요. 그래서 재고 순환주의가 이제 좀 빨리 오는 거예요. 사실은 한계 기업이 빨리빨리 망해버리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빨리 일어나거든. 짱짱한 회사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저는 이제 뭐 무조건이라 그랬습니다. LG엔솔 아까 그 큰 틀만 얘기했어요. 한없이 얘기하다 보면 이거 한 서너 시간 해야 되니까 그 제가 낮게 종목 안 보고 LG엔솔을 바로 밑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를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를 좀 해야 저도 힘이 나고 좀 추가적으로 리뷰. 지금 2차 전지가 다 개박살 나가지고 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아예 안 해요. 진단도 잘 안 합니다. 맨날 뭐 근거도 없는 얘기 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진단도 잘 안 하려 그래요. 요 2차 전지는 이제 실적 발표하는 그 시점 그 1분기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안도레를 나올 거라 했잖아요. 그때 그 사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미국 시장도 약간 쉴 때 됐어요. 제가 그 영상도 남겨놨지 않습니까? 12월 말에. 그러니까 그 시황 브리핑도 좀 보시고, 연초에 좀 쉰단 말이지. 그러고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안도렐리 제가 얘기했죠. LG엔솔 가지고 이제 분석해드리면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말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이런 것을 하려면 오르고 채팅 어플입니다. 어플. 이것을 꼭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세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 로그인 하시면 공개 채팅방이 있어요. 공개 채팅방이 있는데 여기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공개 채팅방이 뭡니까? 이게 무료방이란 얘기예요. 무료방. 24명 주식 코인도 있어요. 코인 전문가의 무료방입니다. 무료방.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으로 다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르고 채팅 어플을 그 어플 다운로드 받으려면 어디서 합니까? 플레이스토어에서 하죠. 뭐 아이폰 같은 거 앱스토어에서 하고, 한글로 오르고라고 검색해보면 오르고 ATM 스탁 전문가 채팅 앱 있어요.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무료방 꼭 입장하셔가지고, 전부 다 무료방이니까 전부 다 무제한으로 다 공짜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입장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꼭 큰 도움 받으시고, 올해는 정말로 이제 뭐 코가 끼어있다 하더라도 올해는 뭔가 이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뭐 맨날 쥐어 터지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꼭 대박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